네,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조용! 지금부터 이곳의 분위기는 우리가 고조시킨다. 분위기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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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조. 안녕하세요. 월간계란 KPI 달성을 위한 미디어 전략 제안서 발표를 맡은 분위기 고조 조장 이대기입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계란을 몇 개 정도 드시는지 아시나요? 저는 볶음밥, 라면, 후라이 등 계란을 좋아해서 굉장히 많이 먹는데 정확하게 계란을 몇 개 먹었는지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 달에 평균적으로 약 45개를 소비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 계란의 구매율은 약 6.7% 정도가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인의 밥상에는 빠질 수 없는 식료품이 계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란이 AI의 여파로 국내 계란 가격 대비 57% 정도 폭등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익난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간 계란은 신선하고 안전한 계란으로 소비자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난각번호 2번란의 좋은 환경과 각종 인증을 받은 계란을 꼼꼼한 선별을 통해 말이죠. 더 나아가 월간 계란은 구매 계란의 10%를 기부하는 차별점을 통해 1g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소셜 미션을 가지고 있는 소셜 벤처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과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객 이탈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월간 계란만의 USP인 구독 서비스는 현실적으로 일회성 구매 고객 대비 9대1의 상황으로 굉장히 많이 약한 상황입니다. 9대1이라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지 저희는 궁금해졌고 그 결과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가 계란 구독 서비스의 필요성과 이제 인지성을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월간 계란의 계란 구독 서비스 활용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꾸준한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 경쟁 계란 업체들이 아직은 구독 서비스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란 구독에 TOM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월간 계란이 해당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과연 구독 서비스 마케팅 진행만으로 고객 유입이 가능할까? 저희는 자신 있게 예 라고 대답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식품 구독 서비스 이용자가 상승세에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마트 방문을 꺼리는 상황으로 온라인 식품 시장이 점점 규모가 확장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저희는 일회성 구매가 정기 구독자 비율보다 월등히 많은 월간 계란의 문제점을 구독을 알리는 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월간 계란은 어떻게 계란 구독 서비스를 어필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 해답을 마케팅 매니저 파블로 무노즈가 언급한 문장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고객들은 서로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 브랜드와 소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원한다. 이 말의 속뜻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뜻은 소비자 경험은 브랜드에 대한 강력한 선호도를 형성하고 이는 곧 자연스럽게 구매로 연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저희는 브랜드 경험을 통해 구매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전략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러한 전략을 진행해야 효율적으로 구독 고객을 늘릴 수 있을까요? 저희는 월간 계란의 구매자 나이와 성별별 유입 및 결제율을 분석하고 장볼 시간이 부족하여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교집합이라면 계란 구독 서비스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라는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리고 타겟층을 조사하던 중 정답을 찾아냈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3049 주부 및 맞벌이 가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의 전략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식품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월간 계란의 구독 서비스를 인지하게 함으로써 잠재 구독자를 생성한 후 노동시간의 비중이 커서 신성식품을 제때에 구매하지 못하는 3049 주부 및 맞벌이 가정에게 편리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에게 브랜드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여 계속해서 구독 서비스를 유지하고 확산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알 좋구. 이 단어는 월간 계란의 알이 알 좋다라는 뜻과 구독하면 떠오르는 문구인 알림, 좋아요, 구독 설정 버튼을 결합하여 만든 문구로 저희의 전략 방향과 일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케팅 전략 키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4개월의 기간 동안 5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 상승 및 신규 고객의 구매 전환율 상승이라는 KPI를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구독 USP를 활용한 광고 집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 세부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지도를 높이고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구독 고객 유치 및 유지를 하게 됩니다. 세부 사항의 목표를 살펴보면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 전략으로 순서는 이어지며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타겟층에게 브랜드를 노출시켜 월간 계란을 알린 후 잠재 소비자들이 좋아할 콘텐츠를 활용하여 월간 계란의 호감도를 상승시킵니다. 그 후 자연스럽게 구독 베네핏을 활용하여 구독 고객을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월간 계란 알림 전략입니다. 월간 계란을 알리자. 첫 번째는 네이버 GFA입니다. 기존 사용 플랫폼 중 매출 전환이 높은 매체이기 때문에 선정하였습니다. 약 4개월이란 기간 동안 700만 원의 예산을 통해 월간 계란의 강점을 사용한 문구와 3049의 니즈를 파악한 문구를 활용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월간 계란의 인지도 상승 및 신규 고객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스타그램입니다. 선정 이유는 국내 최대 DA 광고 플랫폼이기 때문에 노출량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기간은 4개월, 예산은 2,100만 원을 잡았는데 명절 시즌 대비해서 높은 광고비 확보가 필요할 것이라 예산을 좀 높게 측정하였습니다. 운영 방안으로는 9월 달에는 추석 시즌을 공략한 할인 프로모션 강조 문구를 활용할 것이며 그 후에는 구독 강조 문구를 활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월간 계란을 인지한 고객들이 구독 고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규 고객 전환과 팔로워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만 유저를 확보한 식품 플랫폼 엄선입니다. 약 6주간 진행될 것이며 예산은 500만 원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앱 광고 상품 중 SNS 홍보 패키지 상품이라는 것을 통해 시식 리뷰, 앱 상담 누출, 그리고 SNS 바이럴 리뷰까지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식 경험을 통한 자연스러운 리뷰 바이럴을 통해 월간 계란의 인지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입점한 카카오톡 스토어에 대한 성장 전략이 필요해 보여서 카카오톡 스토어로 선정하였습니다. 약 4개월간 1,2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며 왼쪽에 보이는 것 같은 구독 프로모션 문구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계란 구독 서비스를 알림과 동시에 프로모션을 동시 진행하며 신규 소비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좋아요 전략입니다. 월간 계란의 호감도를 높이자. 먼저 주간 계란입니다.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홈페이지에서 다룰 수 없는 고객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위해 기획하였습니다. 운영 방안으로는 인스타그램에 주마다 월간 계란의 소식, 기부 현황 등과 같은 기본 콘텐츠와 계란놀이 콘텐츠, 계란 요리 레시피와 같은 다양한 계란 관련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인스타그램 팔로워와 콘텐츠 증가를 통해 전략적인 인스타 피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의 기대 효과입니다. 다음은 유튜브 활용 방안입니다. 고객의 참여를 바탕으로 월간 계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월간 계란의 호감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기획하였습니다. 월간 계란 계정에 홍보 피드를 올린 후 이메일로 사연을 받습니다. 사연은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계란을 보내주고 싶은 사연을
작성하게 되고 그 후 사연을 선발하여 사연의 주인공에게 계란 선물을 전달해 줍니다. 해당 콘텐츠는 지속 가능한 콘텐츠로 고객들에게 인지도와 호감도 상승을 비롯하여 자사 유튜브 채널 유입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 활용 콘텐츠인 농가 브이로그입니다. 계란 생산 과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전달하고 소소한 재미를 느끼게 하고자 진행하였습니다. 매달 한 번 정도 진행되며 월간 계란 지정 양계장의 진솔한 모습을 촬영해 나가면서 기대 효과로는 현실감 있는 모습을 통해 브랜드 신뢰도가 상승되고 월간 계란 유튜브 구독자의 수 상승을 통한 유튜브 채널 확대가 기대됩니다. 마지막 전략입니다. 월간 계란을 구독하게 하자. 기부 인증 캠페인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부 인증 캠페인은 구매와 동시에 소비자가 기부했음을 인지시켜주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월간 계란 습관화를 확보하기 위해 기획하였습니다. 운영 방안으로는 구독 3개월 유지 시 모바일로 기부 인증서 발급 및 오프라인으로 기부처에서 쓴 손글씨 엽서를 계란 포장 시 함께 제공하여 고객들에게는 자부심을 제공하고 또 더불어 가치 소비에 관심 많은 세대, 즉 타겟층의 브랜드 인지 및 바이럴 확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멤버십 활성화 방안입니다. 구독 고객에게 분기별 혜택을 제공하여 고객 이탈을 막고 구독 고객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11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분기별 혜택을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제공하고 특히 1년 구독 시 등급 상승을 통해 혜택을 조금 더 강화하면은 구독 고객만을 위한 보상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구독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고 또한 분기별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구독이 유지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미디어 예산 분배를 간략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월간 계란의 구독자 상승을 위해서는 월간 계란의 인지도 상승이 필수적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대부분의 광고비를 알림 전략에 책정하였습니다. 그 후 좋아요 전략에서는 온드미디어를 활용하지만 그에 마땅한 홍보가 또 필요할 것 같아 5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전략 부분에서는 주로 자사모를 이용하므로 큰 택배비를 제외한 큰 추가 비용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여서 일단은 영원으로 비워둔 상태입니다. 앞으로 스케줄링을 예상해 보자면은 브랜드 노출이 주가 되는 전략은 9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엄선의 경우에는 상품이 1회당 2주의 기간 동안 진행되므로 2주간 3회를 집행하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간격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좋아요 전략은 콘텐츠 기획과 준비가 완성될 수 있는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진행할 예정이며 구독 전략은 알림 전략을 시작한 후 2개월의 시간을 확보하여 고객을 충분히 모으고 11월부터 집행하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스케줄링을 짜 보았습니다. 네, 먼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조언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조장을 맡고 있고 발표를 맡은 이대기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너무 팀원끼리 화합이 잘 돼서 따로 역할 분배를 하지 않고 A부터 Z까지 함께 지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조언 소개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직 기획 디자인을 맡은 장보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직 기획 디자인을 맡은 임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로직 기획 디자인 같이 맡은 허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직 기획 자료조사 맡은 우기쁨입니다. 네, 늦은 시간이지만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위기 고조의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신기현 부대표님 질의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루다 크리에이티브 신기현입니다. 네,
발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사실 이 지금 월간 계란을 준비한 모든 조한테 공동 질문이 있어가지고 좀 가만히 있었던 건데 말씀 주셔서 그냥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이번 조에서 알고 계시는 구독 서비스가 어떤 게 있으실지 좀 궁금한데 먼저 물어봐도 될까요? 식품 구독 서비스 중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든 걸 다 아울러서, 예, 통틀어서. 저희는 이제 월간 가슴이라는 여성 속옷 브랜드가 진행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와 이제 양말과 같은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네, 소모품 이런 비슷한 것들에 대한 구독 서비스를 찾아보았고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게 이제 식품 대기업 측에서도 굉장히 그 구독 서비스 멤버십을 활용하여서 유료 고객들을 붙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구독이라는 그 서비스가 최근에 트렌드처럼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조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구독 서비스, 실제로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으실까요? 사실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사실 오래됐지만 뭐 멜론이나 지니나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이 다 구독 서비스 아닐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식품 구독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다 보니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독이라는 이 트렌드가 왜 자리를 잡았는지에 대해서, 왜 지금 트렌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것부터 좀 본질적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여기 대표님 계시지만 대표님도 그런 이제 트렌드에 의해서 구독이라는 가치가 주는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 서비스를 시작하셨던 것 같고, 그 시점에 구독의 가치라는 본질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월간 계란이 가지고 있는 기부라든지 뭐 소셜 가치 소비 이런 것들을 같이 붙여서 진행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구독을 가지고 어떤 니즈를 가지고 구독에 대한 니즈를 갖고 있는 타겟들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시작을 했다면 더 좋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도 사실 여기 월간 계란이라는 PT를 준비하다 보니까 구독 서비스를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리고 트렌드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지금 우리 기존에 근접했던 구독 서비스를 배제하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서 이제 어떤 구독 서비스를 왜 하는지 소비자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구독을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간이어 제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란이라는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프리미엄 계란으로 대박을 내신 그 분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오프라인이긴 했지만 어떤 희소성과 프리미엄을 가지고 대박을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저간여 제품의 구독에 대한 가치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부 세 번째 발표조인 분위기 고조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